오늘부터 이제 진행하게 될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이고요. 요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난 떠오르니까 계속 얘기할게요. 문제풀이 강의가 제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사실 한 묶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변리사, 기출문제, 그리고 여기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OX 지문 요거를 하는 강의, 지금 진행하는 강의, 그리고 제 교재 기준으로 유사기출이란 문항들이 있습니다. 변리사 기출 끝난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유사기출 강의 그때 이제 개강을 할 예정이고, 강의하는 스타일은 비슷할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미리 공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총 12년치가 문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120문제가 되죠. 산술적으로는 8번 강의를 하니까 1회당 15개 내외의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내 첫날이라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15개까지는 못 풀 건데, 보통은 15개 내외 좀 쉬운 게 많은 파트였으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요렇게 풀기 때문에 거기서 전회차 기준고 어디까지 풀었는지 확인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최소한 15개 이상은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수강을 해야 도움이 됩니다. 그냥 생으로 앉아있으면 법은 잘 모르겠지만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풀고 들어오면은 시간 좀 많이 뺏기고 멍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문제를 너무 못 풀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회차를 인강으로 대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현강 하실 거면은 약간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쨌거나 꾸역꾸역 진도에 해당하는 거를 한 바퀴를 8번이니까 한 달, 4주 동안에 쭉 강제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가급적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거랑 이제 관계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읽는다, 푼다죠. 그래서 아마 기본 강의 첫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고민 내지 질문은 선생님 기본 강의 개념편 내용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만 풀면은 안 풀려요. 또 얘기해야지. 정리가 덜 된 겁니다. 100%.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문제풀이를 시작을 했어도 특히 내가 좀 부족한 게 많다라는 판단이 들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개념편 교재에 대한 복습을 계속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떠오르는 게 여러 개가 될 거고 그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 떠오르는 거 자체가 약간 좀 기우뚱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짤막짤막하게 잘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개념편 교재에 대한 거 병행하는 거를 부탁을 좀 당부를 드리고, 그 뭐 문제를 읽는다라는 거는 별거 없어요. 일단 우리 시험 문제의 특징은 8개 이상이 마지막에 뭐는? 하고 물어봐요. 뭐는 얼마야? 이런 걸 물어봐요. 8개 이상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질문 있죠. 보통 그 질문은 8개 이상이 물리량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산의 계산을 좀 요구를 하고 식적인 전개를 요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요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죠. 문제를 풀 때. 내가 뭘 구하고 있다라는 거 의미를 하는 거니까 문제 읽기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문
물리 문제 몇 줄 안 돼요. 뭐 세네 줄 많아봤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문장마다 문제 읽을 때 이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풀어온 거 보면은 모든 문장에 다 밑줄을 쳐놓는 경우들,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 쭉 줄 치면서 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러면은 단점 가장 큰 게 뭐냐면 포인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2번, 3번씩 읽게 돼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문장 자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것들에 대한 체크를 잘 하시는 게 또 훈련이 좀 돼야 될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은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줄쳐가면서 쭉 읽다 보면 읽는 순간에는 빠르게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뭐였지? 하고 다시 돌아갈 때가 꽤 자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는 자, 다시 물리로 돌아와서 물리는 문제 자체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히 천천히, 왜냐하면 거기에 관계된 물리 단어들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단어 나오네, 요 단어 나오네, 아 이런 거 주어졌네 라는 걸 꼬박꼬박 챙기면서 오히려 차분히 읽어야 읽는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게 가이드가 좀 잡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읽는다. 급하게 읽는다고 빨리 풀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빨리 푸는 건 언제 빨리 푸는 거냐? 천천히 잘 읽은 다음에 요 뭘로 풀 것인가 사용할 재료를 떠올리는 것. 여기가 정확하냐, 가장 짧은 걸 골랐냐 등에 따라서 문제가 잘 풀리고 안 풀리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민이 저한테 늘 자주 얘기하는 고민이 이거죠. 질문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뭘로 풀어야 돼요? 도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거는 가질 수가 많지 않아요. 물리 문제가 약간 뻔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걸 이제 저하고 또 이번 과정에서 연습을 하실 건데, 그래서 또 얘기하면 첫날부터 잔소리가 너무 긴데 이게 엄청 중요하다. 정리가 잘 돼 있을수록 아리까리한 게 적을수록 당연히 잘 떠오릅니다. 잘 떠오르면 아 요걸로 해야지 라는 결정도 빨라집니다. 그러면 풀이 속도가 커지는 거예요. 계산 능력이 좋다고 빨리 푸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풀 것인가를 잘 골라야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는 특히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문제 푸는데 필수적인 조건을 막 주겠죠. 누가 읽어도 이건 되게 특징 있는 조건이야, 이걸 써먹어야 될 것 같아 라는 걸 문장 안에 표현을 해놓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림이 있다면 반드시 문제 읽기는 그림과 함께 보셔야 돼요. 함께. 문제 다 읽고 그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쭉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몇 번 얘기할 것 같은데 문제 풀어주면서 그림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문제를 읽었더니 아,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라는 게 번뜩 떠오르면 그려버리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상황이 묘사되는 것 같은데 라면은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도 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했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안 풀렸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고민했던 흔적 내지는 그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떠올랐던 단어, 식, 개념 등을 간단하게 메모는 해놓고 넘어가십시오.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당연히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해설을 보시긴 하겠죠. 해설을 일단 짧은 해설이지만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 해설에서는 내가 떠올렸던 것 중에 사용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잠깐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강의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고,
그 외의 것들도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할 건데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외우고 있는 게 맞는지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험의 난이도, 제 교재는 일단 최근 12년만 출제된 거를 수록을 하고 있어요. 제 교재는 모든 문제에 난이도 표시를 상중하로 했습니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 그럼 더 번잡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상중하로 표시를 했고, 그럼 총 120개 문제 중에서 제가 외우고 있는 게 맞으면은 요 가장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85개, 그리고 중간 난이도 내지는 중상에 해당하는 게 35개, 그리고 극상에 해당하는 게 5개. 비율적으로 꼭 맞췄으면 좋겠다 싶은 거의 비율이 한 60-70%는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61회 올해하고 60회 작년하고는 좀 어렵던데요. 그 올해는 어땠냐? 61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제 판단이긴 하지만 6개, 4개였습니다. 근데 한 문제는 이거 되게 좋은 문제인데 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3개가 되겠죠. 60회는 극악이었는데요. 5개였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근데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극상에 해당하는 게 2개라고 볼 수도 있고 1개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너무너무 어렵던데요, 올해? 라는 해에도 5개는 쉽게 나옵니다. 기본 강의 첫날에 진짜 쉬운 건 3문제는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 3개를 알뜰하게 꼭 맞추는 게 제일 일단은 시작할 때 중요해요 라고 했죠. 그러면서 아마 이 잔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자꾸 뭐 할 때마다 보셔야 된다고. 이거는 내가 정리하는 게 얼마나 깔끔하냐에 따라서 그냥 고를 수 있는 게 미니멈 3개, 그리고 맥시멈 5개. 그래서 5개에서 6개는 안정적으로 획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리를 심하게 방어적으로 하지 않는 한. 오케이? 그런데 왜 난리가 나나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냥 놈이라는 표현만 잠깐 쓸게요. 어느 놈이 시험 시간을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자연과학이 60분이래요. 법과목은 70분인데 왜? 자가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중상이거나 상인 문제가 2개가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 내가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고 다 어떤 자기들만의 이유에 해가지고 간절하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본 거 같아 싶으면 잘 넘어가진 못해요.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읽어보게 되고, 여기에서 2개가 뒤통수를 빵빵 때리면 맛이 가거든. 그럼 물리 전체가 다 망가지는 셈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못 건드리겠다라는 것도 고를 수 있는 것도 시험장에서는 좀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버릴 거는 버리고 챙길 거는 챙기고. 즉 여전히 저는 똑같습니다. 5개를 안정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플러스 알파가 8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개는 거의 대부분이 단순한 것들을 잘 떠올리면서, 즉 도입이 잘 되면서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이제 형식적인 유형, 형태적인 유형. 이미 기초를 한번 보신 분들은 또는 시험 응시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8개 또는 뭐 많을 땐 10개, 8개 이상은 마지막 질문에 땡땡이라는 물리량을 물어봐요. 뭐 B를 물어볼 때도 있고 뭐 1분의 2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을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 풀이 과정에서
계산을 요구를 한다. 내지는 식회에 대한 전개를 요구를 한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 계산 능력, 전개 능력 이런 거에 하나니까 문제를 이제 풀면서 꾸준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정확한 거. 그러니까 빠르게는 안 돼도 되는데 자꾸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 번 틀리고 여러 번 맞추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느려도 정확하게. 아니 끝까지 잘 읽고 이제 이렇게 풀면 돼까지 정확하게 알아냈어. 근데 딱 풀었더니 1에서 5번에 답이 없어. 그럼 또 맛이 가거든요. 왜? 시험장에서 소비하는 시간은 되게 적으니까. 화학도 좀 이따 풀어야 되고 뭐 물론 먼저 화학을 푸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연습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8개가 그렇게 나오고 1개에서 2개 정도가 OX 고르기에서 이런 문제도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1번에서 5번 중에서 이런 형태.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거 다지연다에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식. 그러니까 OX 판단하는 거. 보통은 이런 문제들은 이 모든 지문이 다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좀 쉽게 나와요. 평균적으로는.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그렇고 풀이 과정에 따른 유형을 나눠보면은 이게 10개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다른 시험이었으면은 조금 더 많은 형태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딱 2개로 나누겠습니다. 단순하게 푸는 거, 추론을 통해서 푸는 거. 예전에는 단순하게 푸는 게 6, 7개, 추론을 통해서 푸는 게 뭐 2개, 3개, 많으면 뭐 4개? 요 정도 사이였거든요. 근데 최근은 5대5 정도의 비율은 돼요. 내지는 4대6. 이건 난이도와 관계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딱 대입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추론 과정을 거치게끔 그렇게 만드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마 출제자 풀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얘기해야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대입해서 푸는 거 이제는 뭐 많이 나와야 단순 대입만으로 그냥 뚝 풀리는 거 2개? 진짜 많이 나오면 3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완전 단순 대입은. 요거 그러니까 단순 대입이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푸는 거. 여러 개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 요거는 단계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요게 있으니까 요렇게 풀어야지 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요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온다. 여기에서도 난이도 쉬운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된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요렇다 라고 이제 약간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페이지를 넘어가서 역학 문제 중에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비록 예쁘게 쓴다고 노력은 했으나 제가 글씨가 예쁜 편은 아니어가지고 보기에 불편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한데 필기 노트를 다 인강도 마찬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특정 파트 설명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 거를 판서할 거를 비슷하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린 거니까 제가 필기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쓰기 하지 마시고 개념 쪽에 대한 것들은 그 필기 노트를 확인해 보면서 약간 부연해가지고 뭔가를 조금 더 적어줄 게 있겠다 싶은 것들에 대한 것만 추가적으로 필기하는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활용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본 강의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5개 내외의 문제를 1회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 문제가 아니죠. 한 문제에 OX 문제가 2, 3개 이상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빠릅니다. 1회차는 약간은 느리게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2회차부터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정신 좀 잘 차려야 되고 집중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강의 듣는 과정에서도 강약 조절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 계산에 대한 부분만 쭉 하고 있으면은 내가 머리가 띵하면은 거기는 이제 잠깐 멍 때리고 알아서 잘 하겠지 뭐. 틀리면 누가 얘기해 주겠지. 내 일은 아니고. 내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계산을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점을 특히 강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이걸로 풀어요. 그걸 이제 짧게 그냥 팍 얘기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할 거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고민하고 온 다음에 내가 했던 거랑 풀어주는 거랑 비교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풀로 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계산 과정 막 이런 거는 필기할까봐 혹시 또 누가 필기하고 막 이러면 이걸 필기할 필요는 없는 계산 과정인데 확 지워버릴 거예요. 작년에 내가 너무 당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올해 또 그런 분이 계실까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받아쓰기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죠? 강의를 듣는다는 좀 능동적으로 필요한 거를 추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가 역학 중에서 그 초단위로, 소챕터로 얘기를 하면 운동학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은 요 질점역학, 강체학, 유체역학도 뭐 포함할 수는 있지만 질점역학 쪽에서 메인은 알짜임이죠, 알짜임. 그래서 이 알짜임을 표현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게 알짜임의 MA라는 운동 제2법칙 내지는 가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짜임과 시간의 곱, 즉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는 충돌 파트에서 등장했던 내용. 그리고 마지막쯤에 등장을 했던 게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야. 정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표현 형태의 다름일 뿐이고 사실상 다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문제에 등장한 조건에 따라서 얘로 갈지, 얘로 갈지, 얘로 갈지를 선택하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다시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선택의 문제고 세 개는 동일한 식입니다. 동일한 표현. 약간 표현 형태를 다른 것처럼 표현한 것밖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올 때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운동학이에요, 운동학. 운동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설명 문제 쭉 할 때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기본 강의 때도 거의 비슷하게 지키긴 했는데 조건이나 뭐 그림에 대한 표시나 이런 거 할 때는 요 오렌지색 인강으로는 약간 요게 좀 구분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요걸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설명 등을 하면서 하는 판서는 노란색을 사용을 하고요. 뭐 가끔 흰색하고 곁들여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념에 해당하는 거 설명할 때는 녹색을 하고, 이게 색깔이 좀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인강으로는 특히 이제 문제풀이에서 핵심 떠올려야 되는 거 표시할 때는 샵 표시해가지고 거기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인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안 보이고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고, 아주 뭐 특히 강조를 심하게 해야 될 때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빨간색을 가끔 가다가 쓸 겁니다. 자, 그래서 한 회차 정도 들으시면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실 거라서. 자, 다시 돌아와서 운동학 뭐 했냐면 이제 속도 했었죠, 속도. 그리고 가속도. 속도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근데 순간적인 거 물어보면 미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라는 거 하고,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순간적인 거 물어보면 미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라는 내용. 즉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위치의 변화 따지면은 평균값 구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순간값 구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평균 가속도 질문할 수도 있고 순간 가속도 질문할 수도 있죠. 여기 조금 익숙해졌을지 모르시겠는데 아직 문제 푸는 개수가 좀 적으시면 아직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그냥 속도, 가속도 이 수식어는 보통 시간에 대한 수식어를 얘기를 할 거예요. 몇 초 동안 아니 몇 초에서 몇 초까지 이런 식의 특별한 수식어가 없으면은 보통 아주 예외적인 것 빼고는 순간값입니다. 특별한 수식어가 없으면 순간 속도나 순간 가속도를 각각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계 결국에는 미적분 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되겠죠.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니까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고 속도를 시간에 적분한 게 각각 속도, 위치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적분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거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밖에 내용이 또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그거 이제 필요할 때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이러니? 자, 그러면 문제 보니까 서로 같은 속력으로 각각 등속 운동을 하던 물체 A, B가 시간 t는 0인 순간에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여기 잠깐 끊을게요.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쭉 가가지고 A, B가 시간 t는 0인 순간 그죠? 여기 초기죠? 그럼 서로 같은 속력으로 t는 0인 순간 이라는 초기 운동 상태를 표현을 한 거죠. t가 0초일 때 두 물체의 속력은 똑같았다. 물리 역학적 문제 풀 때 물체의 초기 상태는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항상 잘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건 체크하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정지 상태인 건지 초기 값이 아니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요런 건 잘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약간 기계적인 내용인데 문제에 가속도가 등장했거나 단어적으로 아니면 가속도가 있다라는 게 명확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지를 가장 먼저 따져야 됩니다. 왜? 이게 맞으면 여기에 내가 몇 개 정리된 거 암기한 걸로 그냥 풀어야 되니까. 이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하거나 이러면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이거 왜 외우셨을까요? 쉽게 풀려고 외웠겠죠. 그럼 이거 맞으면 이걸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등가속도 직선이 맞는지 가속도가 있다라는 게 맞다면 요거 먼저 판단을 꼭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쨌든 등가속도 직선이라는 말을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식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할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맞다면 크게 써야지. 1바는 빨간색 안 쓴다고 그랬는데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우선순위 1순위는 평균 속도죠. 2분의 구간에 시작할 때 속도, 끝날 때 속도. 이유는 왜냐고 말씀드렸냐면 해당 구간을 등속도 운동을 한 것처럼 간주할 수 있는 속도다. 그리고 활용도는 요거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그 구간의 정가운데 시간에서 그때 순간속도이기도 하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이기만 하면 그래서 활용도가 제일 높다. 이걸로 풀 수 있으면 이걸로 푸는 게 맞다. 근데 이걸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시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가 나중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속도의 제곱 또는 변이라는 게 초기속도 시간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시간의 제곱. 이 두 개를 차선책으로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물론 문제 상황에 따라가지고는 뭐 요게 더 맞을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1순위는 평균 속도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지 된다. 어이구, 델타 S. 변이.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써야 돼.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그죠? 여기 질량 곱한다, 나누기 2한다. 그러면 좌변이 MA 곱하기 변이니까 알짜임이 한 일. 그 우변은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되셨으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일단 이거 직선이 맞다면은 등가속도 직선 정리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각각 t0, 2t0인 순간에 정지하였다. 그래서 여기가 t0, 2t0인 순간에 정지하였다. 마지막 질문. t는 0인 순간에서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b가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했죠. 등가속도 직선이 맞다면 그걸로 그냥 풀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원래는 좀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좋기는 한데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쭉 느려져 가지고 멈출 거래요. 그럼 알짜임이나 가속도의 방향이 반드시 반대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약간 뭐 비스듬히 이런 쪽으로 있다. 그래도 느려지진 않을까요? 느려질 수는 있죠.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그죠?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빨라집니다. 느려져서 정지를 하려면 즉 속도를 0으로 만들려면 최종적으로 그럼 반드시 가속도의 방향이 정확하게 반대로 있어요. 멈추게 하려면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등가속도 직선이 맞네? 그러면 1바는 평균 속도. 평균 속도로 풀릴까? 끝났네요. 그래서 요걸로 풀어야지 한 다음에 그냥 암산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써드리긴 할게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A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가 자 t는 0인 순간의 속도는 편의상 그냥 v0였다라고 합시다. 둘 다.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니까 즉 v0였다가 정지할 때까지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죠. 그죠? 그럼 2분의 구간 시작 속도 더하기 끝나는 속도니까 평균 속도 2분의 v0고요. 운동한 시간 그냥 t0예요. 그죠? B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 역시 v0에서 속도는 0이 됐기 때문에 2분의 v0죠. 근데 운동한 시간이 얼마라고요? 2배라고요. 그럼 평균 속도는 같은데 운동 시간이 2배인데 그럼 이동한 거리는 어느 쪽이 B 쪽이 2배 커야 되겠지라고 읽으면서 끝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좀 버벅대는 것 같아. 한 줄씩 써주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등속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속도니까 단순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의 비는 1대 2가 돼야 되겠죠. 요때 요런 거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A분의 B를 물어봤는지 B분의 A를 물어봤는지. 그죠?
A분의 B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가 돼야 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치사하게 2도 있고 2분의 1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문제 지문이. 그런 걸 틀리면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아깝잖아. 억울하고, 그쵸? 요거는 비교적 쉬웠던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변형 OX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A와 B의 가속도 크기를 AA, 뭐 AB 이렇게 했을 때 가속도의 B는 2분의 1이 맞을까? A분의 B가? 라고 질문을 했지요. 자, 변형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의 B가 이게 어떻게 돼? 2분의 1이 맞아?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한 거 그냥 복습. 가속도의 기본적인 뜻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그죠? 그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등가속도이면서 직선으로 운동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예외적인 걸 스킬적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 뿐이고, 가속도가 들어가 있는 것도 뭐가 있냐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자이면 MA.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 식정리는 여기서 파생등식인 거예요. A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도해보고 해가지고 식정리를 한 것 뿐이에요. 요거 아니면 요거를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속도를 이용해서 뭘 풀겠다라는 거는 일단은 단편적으로는 요 두 개 중에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 다른 개념을 끌어와서 그거랑 접목시켜야지 문제가 풀리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물어볼 때는 이걸로 풀래? 이걸로 풀래?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는 당연히 이걸로 풀어야죠. 조건이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에 대한 자료가 쭉 있고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러면 둘 다 A든 B든 둘 다 속도의 변화는 제가 표기 드린 걸로 V0만큼 줄었어요. V0였다가 0이 됐으니까. 그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그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T0였어요 라고 나와 있고요. 부호는 표시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일 겁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V0만큼 감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2T0였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2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이것도 꼬박꼬박 했으면 좋겠다 싶은 추천하는 연습. 식을 너무 자주 쓰지 말고 뭐분에 뭐를 물어봤거나 아니면 뭐랑 비교하라고 그랬거나 아니면 답이 뭐야? 라고 물어봤던 간에 기호를 너무 여러 번 적지 말고 동일한 기호가 있으면 숫자만 비교하기. 1이고 2분의 1이잖아. 그죠?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눈에 확 보이는데 요거를 꼬박꼬박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좀 빡센 문제를 풀 때도 그게 손이 나가요. 그래서 숫자만 딱딱 봐야지 이렇게 해서 좀 간결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숫자 보기. 기호 많을 때 특히 효자 노릇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T는 0인 순간에 A와 B의 속력이 V0일 때 T는 T0인 순간 B의 속력은 2분의 1 B0인가? 자, 2번 문제 보니까 T는 0일 때 그때 A하고 B의 속력은 V0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T0인 순간에 B의 속력이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 그냥 이거 역시나 다시 한번 그냥 가속도 뜻 물어본 거죠. 여기서 알자이면 MA를 선택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에 대한 얘기 한 개도 없고 시간하고 속도 이런 것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기본적인 정의에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뭐 이번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T가 0일 때가 V0로 운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쭉 가서 여기서 속력이 0이 될 건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2T0래요. 그죠? 그러면 2T0라는 시간 동안에
V0만큼 변해요. 그죠? 그러면 T0라는 시간 동안에는 얼만큼 변할까요? 속도가 2분의 V0만큼 변해야 되겠죠. 가속도 일정하니까. 그죠? 그럼 원래 V0였는데 2분의 V0 줄어드니까 T는 T0일 때 속도는 2분의 V0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일단 요거는 한번 그림으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중간중간 또 얘기를 할 건데 시계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뭔가 겉돌 때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긴 하는데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B의 가속도는 2t0 동안에 v0만큼 되니까 크기가 이거야 라고 써놓고 그러면은 딱 t0일 때의 속도는 그 원래 속도가 v0였는데 감소할 거니까 마이너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쓴 다음에 근데 가속도가 요거니까 요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2분의 v0가 나와 라고 해도 나와요. 당연히 시적으로 해도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고 식으로만 딱 보려고 하면은 얘랑 다른 말로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당장 없어도 나중에 생길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한 무기가 되거든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그림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딱딱 볼 수 있는 것도 아직은 훈련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내가 헤매는 게 너무 심하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엔 결정을 해야죠. 난 식전개로만 딱 풀어야 돼. 난 그림 따위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그거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거고 아직은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다시 좀 빨리 얘기했나 싶은데 조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속도가 V0고 마지막 속도가 0이에요. 가속도 일정하고 근데 그 걸린 시간이 2t0예요. 2t0 동안에 V0만큼 변해요. 가속도가 일정한데 그럼 t0 동안에는 2분의 V0만큼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더 쉬워지는 게 좋다란 얘기예요. 이거보다. 오케이? 지금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쉬워지기 시작하면 단순하게 보이는 것들 좀 생긴다는 얘기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보는 걸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넘어가기 전에, 지우기 전에, 가속도 나오면 등가속도 직선인지 먼저 판단한다. 맞다면 평균 속도 써먹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게 1순위입니다. 가속도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2번 문제. 플러스 X방향으로 10m/s 등속도로 운동을 하던 자동차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3초 동안 그림과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합시다. 가속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양반이 내가 싫어하긴 하는데 등가속도 직선이 맞는지 먼저 판단하래 부터 떠올랐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가속도가 대놓고 변하고 있죠. 절대 이걸 쓰면 안 되겠죠. 자,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는 너무 당연한 거를 그냥 줘버린 것처럼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 요 문장에서부터 요 문장까지가 물체의 초기 상태를 표현을 했죠. 그래서 t가 0일 때 속도가 10m/s이고 그때 위치가 원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x축상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그죠? 쭉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가 원점이면은 x축만 그리고 일단
원점에서 t는 0일 때 얘가 플러스 x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10m/s 였대요. 이 물체가. 근데 가속도가 계속해서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줬어. 그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계속 있었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빨라지는 운동을 한 거예요. 단 그 가속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지. 그럼 일단 직선 운동이긴 합니다. 그죠? 최소한. 방향은 또 일정한. 자, 마지막 질문은 뭐냐? 3초일 때 원점으로부터의 자동차의 위치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쭉 전체적인 거를 보니까 가속도를 주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위치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게 속도거든요. 적분하라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대놓고 적분하라는 거죠. 아, 가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속도 자료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위치 자료가 나오니까 이걸 선택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얘기까지 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 적분이 정적분이 있고 부정적분이 있죠. 구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인테그랄 뭐 0에서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서 하는 적분, 구간 정하지 않고 하는 적분. 정적분을 하면은 변화량을 구하는 거예요. 부정적분을 하면은 원래 모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적분을 할 건데 정적분을 했어. 그럼 속도 변화량을 구한 거예요. 요거를 부정적분을 했어. 구간 정하지 않고 원래 모함수가 한 거니까 그러면 속도를 구한 거예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적분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해야지. 이것도 아마 기본 강의 1회차에서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물리량이 곱하기의 꼴로 되어져 있을 때 이것도 살짝은 기계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 시험을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y가 일정하면 단순 곱하기 하면 돼. y가 일정하지 않으면 면적 실제로 적분해야 돼 라는 거. 오케이? 난 저럴 때마다 무서워라. 차가 너무 바짝 들어가지고. 자, 그럼 갑시다. 그래서 이거 적분을 해야 되니까 A를 시간에 대해서 식적으로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한 1학년쯤에 했던, 많이 까먹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직선의 방정식 표현하는 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에 해당하는 함수가 시간 더하기 y절편이 3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에요 라는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갈게요. 그래서 적분할 거다.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어떤 상수가 될 건데 요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10m/s죠. 왜냐하면 t가 0일 때 10m/s다. 속도 v는 라고 주어졌으니까 0을 대입했을 때 10이 나와야 되거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구했네요. 다시 한 줄만 더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10. 자, 그럼 요거를, 즉 속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다. 근데 x축상에서 운동하니까 위치를 s 대신에 x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10. 왜냐하면은 현재 이만큼이 속도니까. 그죠? 속도를 적분할 거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내려올 거니까 6분의 1 t의 3승 더하기
2분의 3 t의 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어떤 상수가 나올 건데 요것도 좀 빠르게 깔끔하게 빵인데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입니다. 근데 t는 0인 순간의 위치가 어디 갔니? 원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0이에요. 0. t 0 대입한 값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상수는 0이 돼야 돼요. 그죠? 자, 따라서 t는 3초일 때의 위치는 여기에다 대입만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3의 3승이니까 27 더하기 2분의 3 3의 제곱 9 곱하기 3이니까 27이네요. 더하기 3 대입했으니까 30이 되겠죠. 그죠? 이제 뭐 그 다음 연산은 이제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 뭐 달라있죠. 뭐 저라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싶네요. 27로 묶어버리고 싶네요.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30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아닌데? 에이, 2분의 27 2분의 1 뭔지 아셨죠? 여기다가 내가 9 해서 곱해놓고선 3을 한 번 더 썼대요. 졸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상한 얘기하고. 자, 그러면 여기 6분의 3과 6분의 1이니까 6분의 2가 될 거고, 그럼 3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앞에 게 27하고 3으로 나눠지니까 9가, 요만큼이 9가 되네요. 9 더하기 30이니까 39m.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 겁니다. 문이과냐 등에 따라서 조금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OX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t는 3초일 때 자동차의 속도의 크기는 14.5가 맞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1번 문제. t는 3초인 순간에 속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어디 하라는 얘기냐면 속도를 구해놨거든요. 여기에 3초 대입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3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5가 될 거기 때문에 요거랑 해서 4.5 나오니까 따라서 14.5m per secon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 구했던 속도를 이용하십시오 라는 뜻. 자, 2번. t는 0에서 t는 3초 따기 자동차의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는 어떨까? 아, 여기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구별하는 거. 물론 여기에선 필요 없지만 속력하고 속도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리에 해당하는 게 스칼라고 변이에 해당하는 게 벡터고 속력이 또 스칼라고 속도가 벡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같을까 다를까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무조건 원점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쭉 직선으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계속 빨라져요. 방향을 뒤로 바꾼 적이 없어요. 만약에 가다가 어딘가에서 찍고 다시 되돌아갔으면 이동한 거리랑 위치의 변화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없어요. 문제 해석상. 그죠? 따라서 거리하고 변이의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단어들도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둔 것 같습니다. 25분? 다음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말똥말똥할 때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 문제 정리할게요.